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서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 3탄. 식어가는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힘겨운 권태기를 겪고 있다면 옥시토신에 주목하면 됩니다. 옥시토신을 계속 분비가 되면 이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피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손잡기, 포옹 같은 애정이 깃든 스킨십을 통해서 주로 분비가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질 때 매우 활발하게 분비되고 관계 중에 절정에 오를 때 최고에 오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옥시토신을 최고로 분비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중에는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엔돌핀,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에 남성이 여성에게 더 깊은 애정을 느끼는 것도 다 이런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내에서 활성화된 옥시토신은 다시 상대방을 갈망하게 만들고 또 성욕을 극대화시킵니다. 좋은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옥시토신은 애를 낳을 때도 자궁에 수축하면서 분비가 되는데 이 순간 산모는 출산의 고통을 잠시 망각합니다. 그 후에도 이제 유대감, 애정 같은 것을 통해서 산모가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호감과 설렘을 넘어서 한 차원 더 숭고하고 깊은 사랑을 느끼게 키워내주는 것이 옥시토신입니다. 안락한 감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깊은 사랑을 나누고 서로 보듬어 줄 때 옥시토신이 증가합니다. 오래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운 구석이 있어도 감싸주고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이 호르몬의 유효기간, 호르몬의 장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이고 이때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포유동물의 약 3%만이 일부일처제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에 속하지 않을 때 가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인데 이 바소프레신은 일부일처제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엔돌핀이 있는데 엔돌핀은 엔도지너스 몰핀이라고 해서 진정 효과보다는 그러니까 마약 성분인 몰핀의 진정 효과보다는 10배의 진정 효과가 있고 몸속에서 합성이 되는 몰핀이라는 뜻인데 이 극심한 공포나 긴장, 일에 몰입할 때 그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호르몬인데 이것도 성관계를 할 때 분비가 됩니다. 이 애착 단계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매력을 넘어서 이제 만족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데 옥시토신은 애착 유발 화합물 혹은 포옹 화합물이라고 하고 바소프레신은 일부일체 화합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 소울메이팅에서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열정 단계를 뛰어넘어서 애착 단계로 가려면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두 가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또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고 분노와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행복감을 일으키고 몸도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옥시토신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 아이를 오랫동안 키워주고 나한테 평생 돈을 벌어다 주게 하고 이렇게 사랑을 오래 연장하려면 이 행복의 호르몬 옥시토신을 늘려줘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옥시토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하거나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킨십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려견을 요즘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하고 눈을 마주칠 때도 옥시토신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이 주인의 옥시토신 농도가 300% 증가하고 반려견도 130%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마주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만 마주쳐도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있을 때 또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받은 혜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끼면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또 이 옥시토신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타인에게 배려하고 친절한 행동을 베푸는 것도 옥시토신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쉽게 우울해질 경우는 옥시토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육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옥시토신이 강력한 효과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묘약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도록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이게 행복과 건강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시토신 수치를 높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촉, 신체 접촉. 그다음 키스, 포옹. 이게 다 옥시토신을 높입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 위로 이런 것을 받으면 또 옥시토신이 증가합니다. 친절, 인정, 사랑을 전하는 말들을 하면 옥시토신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놀라웠는데 경청.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도 옥시토신 양을 놀랍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직접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또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청하는 거. 상대방의 말을 눈을 바라보면서 경청하는 것도 옥시토신을 늘릴 수 있으니까 가족일 경우 자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남편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직장 동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옥시토신이 주어집니다. 명상을 할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기도가 영혼을 보살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산책만 하거나 집에서 적당한 운동을 해도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하고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웠는데 울기. 우리가 울면 카타르시스에 이르는데 울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너그러워질 때도 옥시토신 분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을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다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기부하는 것과 옥시토신이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기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부를 많이 받고 싶으면 옥시토신 양이 높은 사람에게 어필하면 좋은데 이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게 산모들. 수유하는 산모들이 옥시토신이 높고 임신 중의 산모들이 옥시토신이 높기 때문에 이 옥시토신이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한테 갔을 때 물건을 가장 잘 팔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신뢰의 호르몬이고 포옹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출산 중, 출산 후에 다량이 생성이 돼서 유대감을 갖게 하거나 젖을 물릴 때도 젖을 물리는 희생적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독일의 보온 대학교에서 의료정신과 과장이 실험을 했더니 너그러움도 촉진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옥시토신 비강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기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옥시토신을 뿌린 사람들이 2배 이상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 그룹인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거기에 관계된 제품을 팔을 때도 그러니까 사회가 더 오래 버티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4번째 단계가 이제 이별이 있습니다. 사랑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고 한 18개월에서 39개월 지나면 호르몬이 줄기들면서 욕구도 성적 욕구도 줄어들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사라지면서 친밀감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분석을 했더니 첫눈에 반하는 시간은 10만 분의 15초. 상대방의 매력을 판단하는 시간은 90초에서 4분. 사랑의 지속기간은 900일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다 이혼해야 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턴 필은 콩깍지를 마약 중독 상태에 비유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홀딱 반한 상태에 작용하는 이 페니레티라민, 엔돌핀, 노아에피네프린 분비가 끝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과학자들이 페니레티라민이 지속되는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이게 사랑의 유효기간이고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콩깍지가 왜 있냐? 콩깍지가 씌워줘야지 남녀가 서로 묶여주고 결혼으로까지 이끌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죠. 콩깍지가 안 씌워지면 절대로 결혼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취약한 부분을
덮어주라는 것이 이 콩깍지가 보내는 우리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깍지가 있는 것이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페니레트라민이 분비되는 불타는 사랑만이 사랑이냐. 그것만이 사랑인 사람은 자꾸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그러겠지만 꼭 그것만이 사랑은 아닌 거죠. 대부분의 남녀는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뒤에 배우자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결혼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은 어떤 부부나 다 겪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화를 이겨냈을 때 비로소 결혼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난관을 극복한 부부는 낭만적인 사랑보다도 더 값지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불화는 실패가 아닙니다. 상대의 단점을 알고 보듬으면서 인생의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계속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거나 그 불화를 겪으려면 옥시토신이 계속 분비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 7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